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역시 메르스 관련 얘기입니다. 예. 메르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격리되거나 관찰 대상자도 크게 급증을 하고 있죠. 이미 3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고요.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예.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면서 괴담이 퍼지고 있고 대통령은 상황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왜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가 닮았다. 그 말씀은 정부 대응이 좀 비슷했다, 좀 무능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과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대략 7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가지나 되는군요. 예. 예.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304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배가 침몰하기 전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예.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으로부터 배가 기운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8시 50분부터 배가 기울어진 9시 20분까지 구조를 위한 1차 골든타임, 그리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2차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죠. 예. 메르스 사태도 최초 발병자 이모 씨는 지난달 11일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9일 뒤인 20일 메르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병원 4곳을 전전했죠. 그러면서 18, 19일 이제 최초 검사를 요청했던 18, 19일 36시간이라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2차 감염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을 일일이 찾아내고 본격적으로 접촉을 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이미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난 뒤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망에 허술했고 뚫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가 기울고 있는 현장이 TV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안전행정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예. 현장 지휘관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유사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감염 환자가 5명, 10명, 1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복지부 차관으로 승격했고 다시 이제 열흘이 지난 뒤에야 문행표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예.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 출장 중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 에볼라 환자가 단 1명일 때 이미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열흘이 넘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도 해명도 아닌 지적을 한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7시간의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비슷합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12일이 지난 뒤에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사과도 아니고 애매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으라는 그런 지시만 했습니다. 예. 또 지난 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발언할 당시 감염자 숫자는 이미 18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청와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의 의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자, 그럼 또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안타까웠다는 점은 배가 기우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좀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해경 1, 2, 3정 한 척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뒤에 바다에 뛰어든 승객 몇 명만 구조한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형사 책임을 물어서 재판에 회부한 건 1, 2, 3정장이 유일합니다. 메르스 사태도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르스 감염의 전문가는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며 엉뚱한 발언을 하더니 본인은 정작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2주가 지났어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지만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병원협회장을 참여시켰습니다. 예. 병원협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병원의 운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메르스는 과장돼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공개라든지 병원 명단 공개도 좀 뭐랄까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따라서 정부가 좀 정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상황이 이제 정부의 정보 독점과 괴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메르스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병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정보 공개는 덕보다 실이 크다며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덕은 누가 얻는 것이고 실은 누가 얻는 거겠습니까?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평택의 한 병원, 동탄의 무슨 병원, 대전의 이 병원 같은 무슨 난수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암호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미 병원 이름은 SNS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병원 이름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최초 발생 병원에서부터 오늘 보도되고 있는 서울 대형 병원의 이름은 모두 공개가 됐지만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실제 구조에 나선 잠수사는 10명에 불과했지만은 정부는 500명을 동원했다고 부풀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논란을 빚었었죠. 예. 지금도 확진 환자의 발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태도입니다. 예. 지금 5가지 짚어주셨는데 예. 6번째는요? 불행하게도 다른 굵직한 현안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내의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같은 그런 이슈들이 다 잠재워졌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틈을 타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슬그머니 교체했고 남재준 원장은 퇴임식도 하지 않고 후임 국정원장이 내정되기도 전에 물러났습니다. 예. 메르스가 퍼지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흡한 점은 묻히고 있고 대선 자금과의 연관성 문제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도 여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박근혜 정부의 형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언론들도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또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정부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선장은 팬티 차림으로 도주하면서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다. 병원 명단 공개는 덕보다 실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으로 다시 공포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만 있으라고 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병원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해서 국민과 지역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홍콩처럼 휴양지 한 곳을 정해서 격리시설로 활용한다면은 강제 수용이라는 이미지도 피하고 관리도 편리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지난 2003년 사스 대응 때와 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당시 참여정부는 전국에 사스 방역 강화 지침을 내리고 총리실 산하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 국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대책 본부를 뒀다가 예.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예. 총리 대행은 해외로 가 있고 아직도 정부는 문제가 많다. 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게 안철수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에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예. 여전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
자,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문제 심각하고 지난 세월호 대응과 너무나 유사해서 더 안타깝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군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